안녕하세요. 기음TV의 김덕희입니다. 일전에 방송을 통해서 클레임의 메커니즘, 원칙, 그 다음에 클레임의 사례를 통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들의 클레임의 실제적인 디테일한 사례, 즉 고객의 불만 10가지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연출되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고객은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고객의 클레임이나 불만은 대개는 왜 생긴다고 제가 늘 강의할 때 얘기했습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클레임의 70%는 상담의 부족이었다. 즉 고객과 나의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가 요구하는 그림이 일치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상담, 고객과 디테일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이너 선생님이나 원장님은 잘했는데 거기 보조해주는, 서브해주는 인턴이 불친절할 때 고객은 불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그 스태프진들의 표정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물어볼 때 고객은 불평이 생기거나 샵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고객에 대해 너무 사생활적으로 깊이 알면 자기 신비주의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폐점 시간이 가까웠을 때 매장이 요란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등한시, 즉 신경을 덜 써줬을 경우에 고객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오픈할 때는 음악도 크게 틀고 활달하지만 미용실이 폐점할 때는 고객이 있을 경우는 음악을 너무 크게 안 틀고 여러분이 분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파장, 끝나는 느낌, 막 청소하는 느낌이 들면 시술하면서도 불편해요. 그러면 이 저녁 손님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금이 붙은 서비스를 자꾸 강요하거나 했을 때 손님한테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자꾸 요구하고 얼마입니다. 처음에 상담이 있지 않고 뒤에 그런 것들이 붙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는 디자이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 디자이너가 빈번히 교체되는 경우에 고객들은 미용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 매장의 성장이나 즉 고객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빈번한 교체는 고객의 불만 요인이 됩니다. 1:1 시술하는 미용실 외에 식당 가도 그렇습니다. 자기 취향이나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주는 곳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디자인을 권할 때, 고객이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데 자꾸 그 위에 상담이 없이 그 이의 것들, 다른 것들을 자꾸 권할 때 고객은 불만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니즈를 찾으면 그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서 고객이 흡족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디자이너의 자신 없는 태도입니다. 제가 교육 중에 그럽니다. 이 세상의 직업 중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직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의사요, 두 번째는 미용사다라고 합니다. 미용사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어디를 살릴까? 어디를 죽일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엄청난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 죽이고 살릴 때 살리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아름다움은 생명이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지방에 가서 미용실에서 고객을 만나요. 고객님, 어머머, 와, 어떻게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셨어요? 한 분이 하는 말입니다. 한 번 와서
한 달 동안 예쁘다 그러면 오겠다랍니다. 한 번 와서 한 달 동안 예쁜 모습으로 행복하다면 하루는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건강이고 여자의 아름다움은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음악이 너무 촌스럽다. 의외로 여러분이 고급 공간, 호텔이나 고급 공간은 클래식한 음악이나 음악을 아주 신경 씁니다. 오디오를 몇 천만 원짜리 설치하는 매장도 제가 봤으니까요. 음악의 질이 미용실의 질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좀 퀄리티 있게 음악 연출을 잘해야 됩니다. 고객에 따라서 음악의 취향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대개는 집에서 듣지 않는 음악을 틀어주기를 권합니다. 매장에 TV가 있어요. 매장에 라디오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는 주로 틀어놓고 듣는 것들입니다. 매장에 왔을 때는 다른 환경을 연출해 줘야죠. 다행입니다만은 요즘은 미용실에 TV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번째는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늘 얘기합니다. 미용실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다?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손님이 오면 예전에 오신 적 있으시죠? 이게 기본 멘트입니다.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러세요? 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반가움의 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고객은 10년 다니는데 직원이 바뀌었어요.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신 적 있으시요? 오신 적 있으시죠? 미용실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처음 오셨죠?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의 불만사항 10가지를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을 얻지 못했을 때. 두 번째는 스텝이 불친절할 때. 원장님은 친절한데, 디자이너 쌤은 친절한데 사이드에서 보여주는 분들이 불투명스럽고 무표정하고 불친절할 때. 세 번째는 사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을 때. 네 번째는 폐점 시간에 가까울 때 직원들의 무관심이나 요란스러울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비스 붙은 요금을 자꾸 추가할 때. 여섯 번째는 디자이너가 빈번히 바뀔 때. 일곱 번째는 고객이 원치 않는 디자인을 권할 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디자이너가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일 때.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촌스러운 음악이나 그런 연출이 있을 때. 열 번째는 매번 가도 기억하지 못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씩 체크해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변화가 결코 성장을 만듭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